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가 있고 보존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가장 큰 경우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게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보시면 돼요. 혹은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주는 게 내가 해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음의 1, 마이너스 1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마찰이 일어나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혹은 외부에서 일을 해주는 거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첫 번째 사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서로 보존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이만큼 높이 위에 있던 어떤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가 V1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V0라고 할까요? V0로 움직이고 있다가 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속도가 좀 빨라졌겠죠? V. 자, 높이는 얼마큼이냐면 요만큼. 여기 기준선을 여기로 잡아볼게요. 기준선을 여기로 잡았을 때 H1, 여기 높이는 H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낙하하기 전이랑 1번 상황,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랑 낙하 후 에너지랑 어떻다? 같다라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용수철 같은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낙하전의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일단 포텐셜 에너지부터 써보면 중력 가스도 G인 곳에서 mgh1만큼이 있을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랑 그리고 또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의 제곱. 요거 더한 게 낙하 전 에너지죠. 자, 낙하 후 에너지 써볼게요. mgh2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두 개 있죠? 이거의 합이 같다라는 겁니다. 식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써줄 수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H1, H2 이렇게 문제에서 표현해 놨는데 기준선을 여기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요만큼은 얼만큼이냐면 H1에서 H2 뺀 거만큼이죠. 그럼 요 식을 좀 바꿔볼게요. MGH1 그리고 요거를 여기로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GH2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2분의 1 MV0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MG의 H1 마이너스 H2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이 얘도 낙하 전 에너지죠. 낙하 전 에너지. 이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다. 낙하 후 에너지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잘 잡아주면 식이 조금 간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H라고 놓으면 mgh 더하기 2분의 1 mv0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조금 더 식이 간단해졌죠. 그래서 H 기준선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좀 친절하게 이렇게 지금 선생님은 예시를 드는 상황이어서 H1, H2 다 넣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두 높이 차이 그 h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도 이거 다 치우고, 자, 치우고 그럼 이 상황을 조금 바꿔서 이제 그러면 여기 높이를 이렇게 끊어서 h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식이 뭐가 바뀌냐? mgh 더하기 이렇게 2분의 mv 제곱은 이만큼이 되겠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상황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저기 T익스프레스, 타본 적 있나요?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시속 104km의 엄청난 속도, 낙하각 77도의 아찔함,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무 위키 가보면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오, 목재 롤러코스터 중 높이 1위, 트랙길이 경사모, 낙하 높이 46m래요. 최고 속도 104km. 여기 보면은 56m 상공인데 사실 이제 56m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 56m와 그 아래까지가 낙차가 46m라는 거예요. 46m.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선생님이 단순화 시킨 건데 여기에 이제 질량이 m인 롤러코스터가 내려오는 상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정지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정지 상태라고 해보고요. 이 높이는 요 h는 45m로 할게요. 계산하기 좀 편하게 45m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내려오면 속도 v로 움직이겠죠. 그럼 이 v가 얼마냐라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낙하 전에는 에너지를 뭘 갖고 있냐면요.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습니다. 이게 낙하하고 나면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기준선을 여기로 잡으면 낙하 후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이에요. 그러면 낙하 전 에너지, 낙하 후 에너지가 같다라고 놓으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mm 날라가고 그러면 EGH는 V 제곱 그러니까 V는 루트 EGH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롤러코스터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낙하를 쫙 하면 속도가 얼마나 되냐 해보면 V는 루트 2 곱하기 중력가 속도는 10으로 할게요. 10m/s 제곱 곱하기 낙하 높이는 45m. 얼마 나오냐면 루트 900m 제곱 세크 제곱. 그러면 30m/s. 여기에 km/h로 고치면요. 108km/h예요. 그래서 최고 속도가 아까 104km/h 이렇게 나왔죠. 뭐 실제 상황이니까 공기저항 있고 마찰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으니까 조금 줄어든 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실제 상황에서 계산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중요한 이유가 상황이 어떤지 질량이 어떤지 관계가 없거든요. 그냥 45m에 있던 물체가 이런 경로를 따라 내려오든 이렇게 해서 내려오든 상관없어요. 밑에 내려오면 속도는 다 똑같아. 에너지가 전환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밑에서의 속도는 높이랑 중력가 속도에만 관여되고요. 나머지 경로 그리고 뭐 물체의 질량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사이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에너지 보존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제시해 볼게요.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요. 선생님이 물체를 하나 가져와서 용수철을 압축시킬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을 압축시키고요. 그 앞에다가 물체를 갖다 놓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요 압축된 길이, 요 압축된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으면 용수철이 다시 팽창하면서 물체를 밀어내겠죠. 그럼 물체의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v. 다시 원래 길이까지 늘어났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k, 물체의 질량은 m.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용수철이 얼만큼 압축됐냐면 x만큼 압축됐으니까 이때 지금 요 상황, 1번 상황, 요 상황에서 저장돼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만큼이냐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상황으로 가면 용수철이 다시 원래 길이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용수철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0이죠. 그리고 물체는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전, 팽창 후 이걸 비교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값들을 알면 얘가 속도 얼마로 튀어나갈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v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2분의 1씩 나눠가고 v 제곱은 n분의 k x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v는 루트 n분의 k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압축될지 혹은 얼마나 속도로 튀어나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kg짜리 물체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얘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요걸 압축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압축시켰냐? 이렇게 했구나. 얼만큼 압축시켰냐면 0.5m 압축시켰다고 할게요. 용수철 상수는 20N/m라고 해볼게요. 그랬다가 압축시켜놨다가 탁 놓으면 튀어나가겠죠, 물체가. 그럼 물체가 튀어나갈 때 이 속도가 얼마지? 계산해 볼게요. 자, 뭐 여기다가 바로 넣어도 되는데요. 우리 요식 알고 있으니까 요거대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돼 있죠. 2분의 1에 K는 20 뉴턴 퍼 미터 곱하기 0.5m죠. 근데 이제 0.5 이런 거 나오면 지금 제곱 들어가야 되니까 10분의 5m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는 게 계산할 때 조금 편해요. 는 나중에 나중 에너지를 보면 물체가 튀어나가죠.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죠. 용수철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얘는 에너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곱하기 질량 5kg 곱하기 속도 v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날라갔고요. 2분의 1, 2분의 1 나갔고 뭐 단위는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v제곱은 쭉 나눠서 하면 단위까지 쓸까? 5kg 20N/m 곱하기 100분의 25
미터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러면 요거 날리고 5 남네. 5 날라가고 이거 여기 5 남고 5 다 날라갔네. 그러면 1 남고요. 여기 단위 좀 정리해 볼게요. 단위를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리고 미터 밑으로 내려갔고 곱하기 미터 제곱 킬로그램. 킬로그램 날렸고 미터 하나씩 날렸고 그러면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제곱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죠. 지금 V 제곱이 이만큼이니까 V는 1m per 세크. 이제 일부러 단위를 다 써본 건데 사실 뭐 계산할 때는 단위 생략하고 여러분들 계산 잘할 수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냐고 단위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1m per 세크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어떻게 전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물체, 질량이 m인 물체 놓고요.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가만히 냅뒀습니다.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떨어져서 용수철을 압축시키겠죠? 압축시킨 다음에 이만큼 압축시키고 정지했다고 해볼게요. 얘도 정지, 여기서도 정지 해줘야 돼.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는 걸 가정하면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 끼어들면 운동 에너지까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계산을 빼버리고 싶어서 정지해서 출발시켜서 쾅 부딪혀서 압축시켜서 정지할 때까지 이걸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처음에 얘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 바닥으로 잡으면 요거를 H1 넣고 요거를 H2 놔야 되죠. 혹은 여기까지만 H를 잡으면 사실 압축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요게 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잡아볼게요. 어디까지 잡냐면 이만큼을 H라고 넣을게요. 그리고 압축된 길이는 X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기준선이 여기에요. 포텐셜 에너지. 그럼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mgH만큼 있죠. mgH만큼 있죠. 그랬는데 쭉 내려와서 용수철을 압축시키고 나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증가했어요? 2분의 1 kx 제곱만큼이 증가했겠죠. 요게 같겠죠. 그래서 뭐 h를 구할 수도 있겠고 x 얼만큼 압축시키냐 이걸 알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으로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를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는 용수철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용수철 상수는 20Nm/m. 자, 여기 높이 H에서부터 딱 내려오면 얘가 얼마나 압축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실제 값을 한번 해볼게요. 질량은 얼마로 할까? 5kg으로 하겠습니다. 질량 5kg. 여기 높이는 0.05m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 물체가 쭉 내려와서 충돌하면 얼마큼이나 압축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중간에 운동 에너지도 바뀌죠. 근데 최대로 압축시켰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 순간에는 정지한 거예요. 최대로 압축시켰다는 얘기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중간에 있긴 있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만 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럼 뭐만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요. 쫙 충돌해서 얘를 최대로 압축시켰어요.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에너지만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네?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네? 운동 에너지 없어요. 정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무슨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갖고 있어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M 5kg 곱하기 10m/s 제곱. 중력 가스도 G, mg, h는 0.05m.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받겠죠? 2분의 1 곱하기 K는 20N/m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제곱만큼 압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은 다 빼놓고 단위는 다 빼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10 곱하기 5 나누기 100 하고 2분의 1 넘어갔으니까 여기로 넘어가서 20 나왔으니까 2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날려서 이렇게 요거 날리니까 4 요거 날리니까 2 요거 날리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4분의 1 나오네요. 4분의 1 나오니까 요거는 100분의 25. 왜 100분의 25 했냐면 제곱이니까. 그래서 x는 10분의 5 된다. 그러면 0.5m 압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까 방금 전 상황하고 비교해 보세요. 20N/m짜리 용수철이 있었는데 0.5m 압축됐어요. 그때 1m/s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랑 똑같은 5kg짜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상황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5kg짜리 물체가 0.05m에 있다. 요 에너지나 요 에너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상황 설정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먹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만 쓸 수 있으면 돼요. 그 뒤에는 계산하는 건 뭐 수학 시간에 해보는 것처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식을 쓰는 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 섞여 있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에 있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오면 얘가 속도 v로 움직이겠죠? v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높이는 여기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라지 h라고 쓰겠습니다. 그랬다가 이 언덕을 다시 올라가서요. h2인 높이가 h2인 언덕을 올라가서 속도가 v2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을 쭉 압축시켜서 이렇게 정지하는 상황까지 해보겠습니다. 압축된 길이는 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뭐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문제 상황은 그런 거 줄 테니까 마찰 없다. 뭐 저기 이런 거 뭐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너지는 계속 다 보존돼요. 그럼 각각 상황에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써볼게요. 여기 H2라고 잘못 썼네. H라고 봅시다. 스몰 H. 자, 그럼 맨 처음 상황에서 정지에 있고 용수철도 없어요.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0.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M에 G에 H 이렇게 쓸 수 있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상황.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없죠?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죠. 그러면 얘는 M 2분의 1에 M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 가볼게요. 높이가 h만큼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mgh 써줘야 돼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의 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상황. 용수철이 압축되고 물체는 정지해버렸죠. 그럼 운동 에너지 날라갔죠.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요것만 쓰면 안 되겠죠? 여기 높이 포텐셜 에너지 있잖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잖아요. 그래서 mg 높이는 h만큼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그걸 식으로 쓸 수 있을 테고 문제에서 주는 조건들에 대해서 대입하고 나머지 값 구해내고 이런 과정들을 해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물체가 어떤 높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용수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물체가 싹 내려와서 쾅 충돌 직전만 그려볼게요. 여기 있던 물체가 내려와서 충돌 직전의 속도가 V라고 해볼게요. 그럼 충돌하고 꽉 압축시켜서 최대로 압축시켜서 정지했을 때 요거를 요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를 h, 여기 높이를 x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상황,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에 대해서 각각 식을 써볼게요. 첫 번째 상황. 에너지가 얼만큼 있어요? 에너지가 얼만큼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기준선을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기준선을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mgh는 뭐랑 똑같냐면 h만큼 내려갔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이게 압축했으니까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용수철이 압축되면서 x만큼 더 내려갔거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변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기준선을 여기로 잡아야지. 그러면 mgh 플러스 x 이만큼 높이에 있던 에너지가 있었는데 내려오면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x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포텐셜 에너지는 갖고 있죠. 그게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mgx를 싹 다 저기 2분의 1 kx 제곱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죠.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기준선을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로 잡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더 마이너스 x만큼 내려갔잖아요. 그럼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분의 1 kx 제곱 마이너스 mgx 이렇게 써줄 수는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쓴 거냐면요. 여기서 요 x에 해당하는 만큼 요거 해당하는 만큼 우변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으니까 이거 mgx만 해서 우변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 거랑 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식으로 옮기고 그걸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드렸고요.
아마 뭐 다시 돌려봐야 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면 한 번 더 봐야 되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 한 번만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아까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한 게 무엇인지 이해가 조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또 안 되면 다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